2단계, 3, 4단계, 5, 6단계 어디에 좌파들의 도덕윤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는요, 도덕은 사실 좌파들이 맨날 첫날 외쳐대는 겁니다. 그쵸? 정의, 평등, 도덕, 좌파들이 자기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걔네 도덕이 과연 어디까지 발달했냐라는 걸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한번 제 채널에 언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채널이 생겼던 이유랑도 연관이 있죠.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좌파한테 대입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좌파들이랑 왜 얘기가 말이 안 통하고 얘네가 우리가 보편적인 수준에서 왜 이들의 사고 방식이나 이런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지를 이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라는 걸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어가지고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알고리즘에서 지금 배제가 되었습니다. 좌측, 중국, 공산당 이쪽에 불리한 발언을 하면은 알고리즘에서 걸러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노딱이 떠가지고 수익이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이 걸리고 수익이 줄거나 아예 수익이 끊겨버리면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맹렬히 그리고 더 활동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자, 로렌스 콜버그는요, 미국의 심리학자고요. 도덕 발달 이론을 체계화한 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를 3수준 6단계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세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준은 전인습적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두 번째는 인습적 수준, conventional level. 마지막이 후인습적 수준. 이거 여러분 철학 얘기 혹은 심리학 얘기라고 재미없어 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은 우리가 우리 전체의 그 인간으로서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좌파들한테 되게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우파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퍼뜨리고 또 전하고 싶기 때문에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때마침 이 지식이 또 하필 좌파들이랑 엮이네. 자, 그리고 전인습적 수준의 1단계, 2단계, 인습적 수준의 3단계, 4단계, 후인습적 수준의 5단계, 6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벌, 복종,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 이거 말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합니다만은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3단계는 대인관계 조화. 이거 알아두시면은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비춰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4단계는 법과 질서, 5단계는 사회계약, 6단계는 보편적인 윤리.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의 전체적인 맵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지요. 1단계는요, 벌과 복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단계, 그러니까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단계는요, 1단계에서 6단계로 갈수록 더 높은 차원으로 간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가장 이제 태아에 가까운 단계겠죠. 신생아 혹은 굉장히 아동기에 해당하겠죠. 벌과 복종을 지향한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벌을 피하느냐 마느냐, 피할 수 있는가, 벌을 받냐 안 받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처벌을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처벌을 받기 싫어서 규칙을 지키거나 잘못을 회피하려고 행동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죠. 왜냐? 한 가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벌을 안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왜 이 행동이 나쁘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떻게 하면은 안 혼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단계, 벌, 복종, 지향. 그럼 다음 2단계입니다. 도구적 상대주의. 자, 말이 조금 어려워졌죠.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도구적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 무언가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구적 상대주의는 이때는 뭐냐면요, 자신의 이익과 보상,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벌을 피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제 나한테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행동이다, 나에게 유리하면 좋다라고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근데 여기서 제가 단순히 좋다가 아니고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요, 이게 그래서 도구적 상대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왜 상대라는 얘기가 들어가냐면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때는 이게 나 혼자만 좋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줄 거는 줘야 된다 라는 이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고 받는 것에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은, 유리하면은 오케이 라는 거죠. 해서 단순히 여기서는 내가 그 처벌받는 것을 피한다라는 게 1단계의 목표였다면, 2단계에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사회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나랑 상대방 이렇게 딱 1대1 관계, 혹은 그것보다 더 낮게 해도 나와 나의 주변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완전히 나에 쏠려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인지가 퍼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 수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서클 안에서의 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게 전인습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습적 수준으로 가. 3단계, 4단계죠. 자, 3단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조화 지향입니다. 자, 앞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뭘 주고 취하고를 단순히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따졌다면은, 이 3단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인 1단계, 2단계는 온전히 나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이 인습적 수준부터는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 드래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4단계. 이 드래곤 참고로 이거 용해인 아닙니다. 제 채널의 영상이 초록색 테두리로 바뀐 시점이 그때가 이제 제가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 채널,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제 채널 보시면은 보라색 테두리는 주로 자료 영상이고요, 초록색 테두리는 이제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노란색 테두리가 이제 그 기획 강좌 같은 겁니다. 그걸 좀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테두리가 아마도 제 음악 관련된 것들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자,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 내 대인관계에서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사회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회 질서나 규칙,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옳은 것이라고 이제 지경이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 개개인의 상황보다는 법이 있으니 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인식이 나 개인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나 개인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개인보다 사회 전체 질서를 중시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인습적 수준입니다. 자,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사회 계약 지향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때는 개인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규칙 같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칙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정의 위해서 개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얘기했던 법과 질서라는 이것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제 사회적인 계약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 그리고 합의가 동등하게 존중이 되어야 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5단계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좀 더 높은 레벨로 확실하게 도덕 수준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준에 있는 거예요. 후인습적, 포스트 컨벤셔널 레벨에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후인습적 수준의 마지막, 그 전체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때는 보편적 윤리지향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보편타당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보편이라는 거는요, 이 널리 두루 미치다, 그리고 많은 것에 혹은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것, 즉 이제 일반적이라는 것이랑 이제 비슷한 뜻인데요. 뭐 타당하다는 얘기고, 보편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물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겠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여기서 주로 이제 뭘 공격을 하냐면은, 정상적이라는 거를 니들이 정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류에게 정상적이라는 건요 되게 단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성별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 정의, 인권, 존엄성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라는 거죠. 도덕은 이제 그런 인지하에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는 개인의 이익이나 법의 절차보다 좀 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윤리, 도덕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믿는 단계이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모습이 이제 이때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 더 넘어선 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콜버그가 봤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이제 핵심 연구, 콜버그는 콜버그의 핵심 연구인 이 도덕 발달 이론은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단순히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런 전체적인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7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건 아닌데요. 이 콜버그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전체적인 그 후반부에 다다르면서 도덕성이 개인과 사회의 법적이나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우주적, 영적 차원에서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나 영적인 통찰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콜버그 본인도 어떤 그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테이블탑 아이디어 정도로만 그 가능성 정도로만 남아있고 고민이 담겨있는 확장이 있던 아이디어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어디에 그러면은 1, 2단계, 3, 4단계, 5, 6단계 어디에 좌파들의 도덕윤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는요. 도덕은 사실 좌파들이 맨날 첫날 외쳐대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 평등, 도덕, 좌파들이 자기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걔네 도덕이 과연 어디까지 발달했냐라는 걸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얘네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을 따릅니까? 아니죠. 애당초에 여기서 틀렸습니다. 평등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그 평등을 가지고 디자인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윤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거를 뺏어가지고 지들한테 갖다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틀려먹은 거죠. 그래서 6단계는 아닙니다. 5단계일까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규칙. 자, 개인의 권리나 사회적인 합의나 규칙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좌파들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후하게 쳐주는 건데요. 얘네가 그 6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합리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언젠가 그 자기들이 5단계까지는 그래도 와 있다라고 주장하는 좌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전체적인 논조는 뭐였냐면은 우리는 더 나은 정의를 위해서 지금의 법과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과 규칙을 전복시키려한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바꾼다지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행 규칙과 시스템을. 근데 개소리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면 이들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만들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론으로 흐르는 게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5단계의 이 사회 계약을 지향한다 해서 자신들이 합리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스레드에 쓴 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에는 그 합리성 타령하는 중도, 가짜 우파 그리고 좌파들. 이 합리성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자신들이 어떤 정의를 위해 싸운다라고 맨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그 안을 뜯어보면은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5단계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대전제인 합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3단계 대인관계 조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착한 아이 지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도 사실은 저는 여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런 거는 있죠. 그 남들 눈에 착해 보이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3단계는 사실은 이 좌파 정치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심 좋게 보이려면은 복지를 밀어주고 평등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하고 차별 금지 이런 걸 끊임없이 외친 이유가 좌파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3단계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아주 멍청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이 좌파들의 능지랑 맞추려면은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 도덕 발달을 여기로 강제로 끌어내려서 여기서 동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당연히 그래 착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소수자 약자 편이야 라고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약자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건 관용이 없는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얘네한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피곤한 겁니다.
자, 그런데 2단계로 가봅시다. 이제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좌파들이 머물러 있는 단계거든요. 뭐 벌을 피하는가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성인이고 일단은 사람이면은 이 신생아 수준의 인식을 그 도덕 인식을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에 미친 듯이 민감한 게 이제 사실 좌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은 그 기저에는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남들이 뭘 하던 말던 상관없이 일단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내가 생각하는 이득을 가져올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줄 건 주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요. 이 상대방에게 줄 건 주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이제 정치인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보다 잘 살 수 있겠지만 물론 이 생각만을 정치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진짜 바보들이고 정치인들이 지들이 배불리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나한테도 이득이 떨어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일단은 그래도 좌파 중에서 좌파를 절반으로 나눈다면 그래도 아주 조금 더 나은 좌파에 해당하겠죠. 머리가 일단은 생각하기에 가능한 기능을 하는 그 정도의 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도덕을 항상 외치는 그들의 도덕 발달 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론 우파도 어느 하나에 매여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좌파한테는 절대값이고 우파한테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파는 어쨌든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실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씩 더 발굴해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좌파랑 우파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단계랑 6단계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고 또는 이제 7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사실은 보편적인 원칙인 겁니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걸 우리는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짜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가짜 합리성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그것이 인류를 발전시켜온 그런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진짜 진정한 합리성과 진정한 보편성이라는 게 이제 이때서야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미없는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으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진 지식도 나눠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또 지식을 당연히 배우고 또 받아들이겠죠. 그걸 또 제가 재가공해가지고 또 내보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사회가 건강한 그 지식인 계층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고요. 지식인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자신의 철학, 자신의 인생 원칙, 신념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다면은 이미 지식인으로 가는 첫 걸음을 디디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경험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공부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논쟁 혹은 어떤 설득을 통해서 또 새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은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내 안에 소화시키고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또 그게 지식의 형태가 된다면은 끊임없이 나누어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지식을 흐르게 하는 것도 뭐 저처럼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는 우리가 댓글을 써가지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단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두면은 일단 내가 이 지식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요. 그 글쓰기가 긴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활동이지만은 짧은 글이라도 자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글로 풀어낸다는 거는 창작 활동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게 창작 활동입니다. 짧은 글도 남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내어놓는다는 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한 영향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효율이랑 발전 그리고 진짜 의미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함은 저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지만은 선순환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지식이 선순환이 되면은 제가 원하는 가치에 우리 모두가 다 더 쉽게 더 다가가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